네, 국민의힘이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논란거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적 문제에다가 정치적 현안 몇 가지도 있는데요. 이분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네, 자, 지금부터 정책 파트하고 정치 파트로 좀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예. 일단 메가시티 서울 사업에 대해서는 광주광역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김포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은 메가시티 정책이 아니라 그냥 서울을 키우는 행정구역 통합 개편 얘기이기 때문에 네. 메가시티하고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메가시티란 것은 유럽도 그렇고 많은 전 세계의 나라에서 볼 때 지방을 소멸시키는 곳을 막자고 하는 것이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김포 서울 편입은 메가시티가 아니고 그냥 서울을 좀 더 키우자 이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죠. 한마디로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추진이 되면 김포로 국한되지 않고 주변의 다른 도시까지 만약에 편입이 되는 것까지도 지금 뭐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면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수도권 규제 정책을 써온 거 아닙니까, 법으로?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서울 중심의 하나와 서울을 아닌 곳 하나 두 군데로 나라가 나눠졌다고 하는데 정말로 수도권 1급 구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것으로 갈 게 아니라 정말 행정구역의 개편이 필요하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네. 2007년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방식이 그건데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이 복잡합니다. 네. 이걸 딱 원칙을 가지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개편 작업을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뉴시티라고 하는 용어를 채택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가 다음 달 초에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혹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까? 12월 4일 우리 광주시 연구원하고 네. 한국지방자치학회하고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하고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것은 이제 김포의 서울 편입의 문제를 넘어서서 서울, 광주, 부산 이런 1극 구조에서 다극 구조로 가자 대한민국을 네. 이런 취지의 의견이 있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저희 광주시로서는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토론회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달빛 고속철도 사업 있잖아요. 네, 예. 이 질문 좀 드리겠는데 이게 절실한 그 철도망입니까? SOC라는 것은 애초에 공급을 위해서는 수요를 위해서 공급이라는 SOC를 열어가는 것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우리 과거에 호남선이라든가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당시에 볼 때는 경제성도 부족해 보이고 네. 또 얼마나 이용할까 이런 계산이 잘 안 나왔던 소위 경제성이 안 나왔던 그런 SOC였죠. 예. 그래서 한때 호남선 KTX도 이해찬 당시의 총리가 경제성이 없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해서 당시에 우리 국회에서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항의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달빛 이 고속철도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한 안입니다. 네네네. 예, 그것은 지금 얼마나 절실하냐 또 필요하냐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 여야 의원 261명이 함께 발의한 것은 절실성의 반영일지도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총선이 다가오면 민심이 가장 최대치로 증폭하기 때문에
총선에 다가온 민심의 반영 정책은 더욱더 절실한 것이고 옳은 정책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다고 치고요.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게 애초에 구상은 단선이었는데 이게 과정에서 복선으로 지금 바뀌었다. 근데 복선으로 깔아도 단축되는 시간이 2분밖에 빨라지지 않는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돈은 몇 조가 더 드는데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현재 우리 광주와 대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최소 6조에서 8조, 최대 8조가 드는 단선 또는 복선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이고요. 단선이어도 괜찮다? 지금 단선 또는 복선으로 이 거리가 한 200km이기 때문에 예. 200km이기 때문에 시속 300km 이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매우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복선이 한 5조 정도가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 사업비가. 이제 지금은 뭐냐면 고속 철도로 깔았을 때는 11조, 최대 11조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한 거하고 좀 다른데 좀 부풀려진 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애초에는 4조 얼마짜리였는데 지금 물가가 인상돼서 6조 얼마짜리에서 최대 8조 얼마짜리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견이 100% 일치하는 거죠? 예, 이건 저희 두 시장의 일치만이 아니라 여기에 통과하는 그 지역이 16개 광역시와 시도와 10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이건 1999년부터 논의됐던 동서화합의 아주 상징적인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주말 민영배 의원 출판 콘서트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여성위원회가 어제 어떤 성명을 냈냐면 최강욱 전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웃었던 관련자 전원을 출당 조치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성명을 내놨는데 여기에 지금 시장님이 있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 성명을 보고서야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하고 이제 제 입장을 다시 정정 요구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일부 기념식, 그러니까 출판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이제 나왔죠, 그 행사장을. 그렇기 때문에 그 2부에 있었던 최강욱 민영배 의원이 했던 그 얘기를 저는 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 토크 콘서트 그 문제의 발언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유롭게 평해 줄 수 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제가 직접 사실은 듣지 못하고 그 성명서나 신문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칫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정치적 표현이나 풍자도 어떤 절제가 조금은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현역 지금 광주 광역시장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아마 좀 조심스러울 거는 제가 좀 미리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얼마 전에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세는 확고한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는 아니다. 이런 요지에 주장을 하던데 시장님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저는 두텁다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많은 의원들이 제대로 민심을 반영해서 싸우거나 또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늘 그렇지만은 이 민주당이 그래도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이른바 호남 공약도 결과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혹시?
아닙니다. 지난번 1년 반 전에 그 지방선거에서 우리 광주시만 하더라도 역대 최고 득표율을 여당 후보, 네. 당시에 저하고 경쟁했던 네. 여당 후보가 얻게 됐습니다. 약 13% 4%를 얻은 걸로 제가 국민의힘 기억하는데요. 역대 후보 중에서 최고 득표율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그 과거보다 훨씬 더 민주당에만 일방적으로 줬던 표심이 네. 약간 변화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변화의 동의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일방적으로 지지했던 정당에 대한 어떤 신뢰도의 어떤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예.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역시 없지 않아 있었겠죠.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그런 이슈라든가 이런 것이 지역에 좀 먹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말고 지금 그 여의도 정가에서 이른바 조국 신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의 호남 출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호남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시장님은? 글쎄, 그건 아직 생각 안 해봤습니다. 저도 뭐 몇 가지는 그냥 귀동냥으로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 조국 신당이라든가 네. 조국 전 장관이 호남에 출마할 거라는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각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뭐 정무수석도 지내시고 하셨으니까 조국 전 장관이 호남에 광주에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지금 평가는 아니신 것 같네요. 아직 뭐 평가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네. 이 어떻든 야당은 거대 여당의 집권 세력의 집권 여당에 싸울 때는 항상 단일한 목소리, 단일한 전선을 펼쳐야 됩니다.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 예. 예를 들면 광주, 전남, 호남에 누가 되더라도 야당 또는 야당 성향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를 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무소속이든 민주당이든 또는 뭐 민주당에 가까운 정당이든 누가 되든 같은 색깔 아니겠냐라고 네네.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호남 이제 광주 시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선을 단일하게 해서 집권 세력과 제대로 싸워야 된다라는 요구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민주당과 가까운 어떤 정당이 2의 정당, 3의 정당이 나올 때 네. 그것을 시도민들이 잘했다 그럴지 아니면 방금 제가 분석한 대로 그렇게 답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었습니다.